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면 체력이 떨어지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고 사람 앞에 나서기조차 힘들어진다. 우리 모두가 겪는 자연스러운 변화이지만 그래서 더 두렵고 때로는 외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그 두려움을 정면으로 깨뜨린 분이 계십니다. 바로 국민 MC 송혜 선생님이십니다.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전국 노래자랑을 34년 동안 진행했던 분. 그리고 95살 95세까지 무대 위에서 또렷한 목소리로 국민들과 함께했던 분. 우리 곁에 살아있는 역사이자 대한민국 방송의 산증인이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 연세에 저렇게 건강하게 방송을 이어가실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은 뭘까? 특별한 약이라도 드셨을까? 아니면 남다른 유전자를 타고 나신 걸까? 하지만 송혜 선생님의 삶을 들여다보면 의외로 답은 소박했습니다. 화려한 비법도 값비싼 건강식품도 아니었어요. 매일같이 지켜온 작은 습관들, 그리고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송혜 선생님은 늘 규칙적인 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간단히 몸을 풀고 꼭 걸어서 움직이고 소식하며 무대에서는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 웃음이 바로 본인에게도 그리고 우리 시청자들에게도 에너지가 되었던 것이죠. 특히 기억할 점은 연세가 들어서도 사람을 만나고 교류하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 들수록 만남을 줄이고 집에만 머무르시곤 하죠. 하지만 송혜 선생님은 무대를 통해 또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 늘 새로운 활력을 얻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건강의 비결은 어쩌면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몸을 움직이는 습관, 과식하지 않고 소박하게 먹는 습관,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과 더불어 웃으며 살아가는 태도. 이 단순하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원칙을 평생 지켜온 덕분에 송혜 선생님은 95세까지 국민과 함께 무대 위를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송혜 선생님의 건강 비결은 단순히 오래 사는 법이 아니라 어떻게 행복하게 오래 사는가에 대한 답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요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나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무대 위에 서기는커녕 외출조차 망설여지시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들려드릴 송혜 선생님의 삶 속 건강 비밀이 분명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걷기, 소식, 웃음, 그리고 교류. 이 네 가지 열쇠를 기억하시면서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도 오늘 이후로 삶의 작은 습관 하나를 바꿔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변화가 여러분을 더 건강하고 또렷하게 그리고 더 행복하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여러분, 오래도록 건강을 지킨 분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의외로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단순한 생활 습관을 꾸준히 지켜온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송혜 선생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95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오랫동안 활발히 활동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소박하고도 꾸준한 생활 습관에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떠오르는 것은 걷기 습관입니다. 송혜 선생님은 이동할 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늘 걸어서 다니셨습니다. 가까운 거리라면 차를 타지 않고 일부러 발걸음을 옮기셨죠. 걷는 게 보약이다라는 말을 몸소 실천하신 겁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도 걷기는 심장과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뇌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밝혀졌습니다. 꾸준히 걷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위험이 낮고 관절 건강도 오래 유지된다는 것이 여러 논문에서 확인되고 있지요. 송혜 선생님이 무대에서 늘 활기차게 설 수 있었던 이유 역시 이 단순한 걷기 습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소식입니다. 송혜 선생님은 늘 소박하게 식사하셨습니다. 특별히 화려한 보양식을 찾기보다는 평범한 집밥을 즐기셨고 과식하지 않으려 늘 신경 쓰셨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힘을 내려면 많이 먹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노년기에는 과식이 오히려 독이 될 때가 많습니다. 위와 장의 기능이 예전 같지 않아 부담을 줄 수 있고 혈당이나 혈압이 급격히 오르기도 하니까요. 송혜 선생님은 소식을 통해 몸의 균형을 유지하셨고 덕분에 기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습관은 규칙적인 일상입니다. 방송 스케줄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송혜 선생님은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일정한 생활 리듬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특히 아침 시간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간단히 몸을 풀고 필요한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는 과정을 소홀히 하지 않으셨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은 몸의 생체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해 주어 면역력을 높이고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송혜 선생님이 나이가 들어서도 정신적으로 늘 또렷하고 기억력이 흐트러지지 않았던 데에는 이런 규칙적인 생활이 큰 역할을 했던 것이죠. 여기에 더해 자기 절제의 습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일에 몰두하다 보면 누구나 과로하게 되기 마련인데 송혜 선생님은 방송을 오래 하셨지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스스로를 조율하셨습니다. 피곤하면 쉬고 몸에서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몸에서 보내는 작은 경고음을 무시하다가 큰 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요. 하지만 송혜 선생님은 그 작은 신호를 귀 기울여 들으셨습니다. 그 덕분에 큰 병을 겪으신 후에도 빠르게 회복하시고 무대에 설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습관은 바로 늘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단순히 걷기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몸을 계속 사용하려는 태도가 건강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스스로 옷을 챙겨 입고 무대 준비도 직접 확인하는 모습은 단순히 성격 때문만이 아니라 건강관리의 일환이기도 했습니다. 작은 동작 하나하나가 근육과 관절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송혜 선생님의 생활 습관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것들이었습니다. 걷기, 소식, 규칙적인 생활, 자기 절제, 몸을 움직이는 습관. 그 어떤 것도 화려하지 않고 특별하지 않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따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많이 걷고 계신가요? 하루 만보 걷기를 목표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무리하면 관절이 아프고 피곤할 수 있으니 집 근처 공원을 천천히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루 20분, 30분이라도 꾸준히 걸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직접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 습관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이 들면 더 챙겨 먹어야 한다는 생각보다 오히려 조금 덜 먹는 것이 건강에는 더 도움이 됩니다. 배가 살짝 덜 찼을 때 수저를 놓는 지혜, 그것이 바로 소식의 힘입니다. 또한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자는 시간을 일정하게 맞추는 습관도 매우 중요합니다. 스마트폰이나 TV 앞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느새 밤이 깊어지고 수면 리듬이 깨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루 일과를 규칙적으로 지켜내면 뇌와 몸이 안정되고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송혜 선생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꾸준히 그리고 즐겁게 살아온 거지요. 바로 그 꾸준함과 즐거움이야말로 95세까지 무대를 지탱한 가장 큰 비밀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습관 하나를 실천해 보시길 권합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몇 층 오르기, 식사 때 한 숟가락 덜 먹기, 아침에 가볍게 몸 풀기.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분명히 여러분의 몸은 달라집니다. 송혜 선생님이 보여주신 삶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건강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매일 작은 습관을 꾸준히 지켜내는 것, 그것이 곧 장수와 행복의 비밀이다. 여러분, 건강이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몸부터 떠올립니다. 얼마나 걸었는지, 얼마나 먹었는지, 혈압이나 혈당은 어떤지.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의사와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강조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건강이 몸의 건강만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송혜 선생님의 삶을 보면 이 말이 정말 와닿습니다. 90이 넘도록
전국을 누비며 노래자랑 무대에 설 수 있었던 힘, 그 근원은 몸의 튼튼함만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느냐가 결국 오래도록 건강을 지키는 비밀이었던 것이죠.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유머와 긍정입니다. 송혜 선생님은 늘 웃음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무대 위에서든 일상에서든 늘 농담을 건네고 상황을 웃음으로 풀어내셨죠. 웃음은 단순히 사람을 즐겁게 하는 도구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몸의 면역력을 강화하고 스트레스를 낮추는 강력한 약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크게 웃는 것만으로도 엔도르핀이 분비되어 통증을 완화하고 혈압을 안정시킨다고 합니다. 송혜 선생님은 스스로 웃음을 만들어내고 또 남에게 웃음을 나누면서 본인도 건강을 얻고 다른 이들에게도 힘을 주셨던 겁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사람과의 교류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만남을 줄이고 집안에만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송혜 선생님은 전국 노래자랑 무대를 통해 해마다 수만 명의 사람들과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무대에서 참가자들과 눈을 맞추고 그들의 사연을 듣고 함께 웃고 박수치면서 그는 늘 새로운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이처럼 사회적 관계는 노년의 건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도 사람들과 교류가 활발한 어르신일수록 치매 발병률이 낮고 우울감이 적으며 심지어 평균 수명도 더 길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송혜 선생님은 무대가 곧 삶의 활력소였던 것이죠. 세 번째는 삶에 대한 열정과 보람입니다. 송혜 선생님에게 방송은 단순히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대에 서는 것을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내가 국민에게 노래할 무대를 마련해 주는 게 내 일이다라는 마음이 늘 있었지요. 그 사명감은 곧 삶의 보람이 되었습니다. 보람을 느낀다는 것은 곧 삶의 이유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생의 목적감이라고 부릅니다. 생의 목적감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증에 덜 시달리고 면역력도 더 강하며 회복력이 뛰어나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송혜 선생님은 무대에서 국민을 만나는 일을 통해 늘 그 보람을 확인했고 그 덕분에 지치지 않고 오랫동안 방송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네 번째는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사실 송혜 선생님의 인생도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전쟁을 겪었고 가족을 떠나보내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아픔을 원망이 아니라 노래와 웃음으로 승화시켰습니다. 힘든 순간에도 이 또한 지나간다는 태도를 가지셨던 것이지요. 실제로 긍정적인 태도는 심리적 회복 탄력성을 높이고 심장병이나 뇌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춘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즉, 단순히 기분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몸을 지켜주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건강은 단순한 정신적인 만족을 넘어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웃음은 면역력을 강화하고 교류는 뇌를 자극하며 열정은 삶의 활력을 높입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태도는 위기에서도 다시 일어설 힘을 줍니다. 송혜 선생님이 우리 곁에서 95세까지 또렷하게 활동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네 가지 마음의 습관 덕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요즘 웃고 계신가요? 하루에 몇 번이나 크게 웃으셨나요? 혹시 사람 만나는 게 귀찮다고 집안에만 계신 건 아닌가요? 혹은 이 나이에 무슨 열정이야며 스스로를 포기하고 계시진 않나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바꿀 때입니다. 송혜 선생님의 삶이 보여주듯 마음의 태도 하나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저녁에는 일부러라도 유머 한마디를 가족에게 건네보세요. 내일은 오랜만에 친구나 이웃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또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세요. 나는 무엇을 할 때 가장 즐거운가? 나는 어떤 순간에 보람을 느끼는가? 그 답을 찾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훨씬 더 건강하게 빛나기 시작할 겁니다. 송혜 선생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대는 내 인생의 보약이야. 그 말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실제로 마음의 건강이 몸의 건강을 지켜낸다는 증거였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의 보약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웃음, 교류, 열정, 긍정. 이 네 가지 마음의 습관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오래도록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진짜 비결이 아닐까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습관과 긍정적인 마음이 있다 해도 우리 몸은 세월의 흐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근력이 줄고 면역력이 떨어지며 크고 작은 질병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장수의 또 다른 비밀은 바로 꾸준한 자기관리입니다. 송혜 선생님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90을 훌쩍 넘기기까지의 과정에서 크고 작은 병을 겪으셨습니다.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었고 노년기에 들어서는 여러 차례 건강의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그럴 때마다 괜찮겠지라며 넘기지 않고 반드시 치료와 회복에 힘쓰셨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는 휴식과 수면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방송 스케줄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집에 돌아오면 일정한 시간에는 반드시 몸을 눕히고 휴식을 취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이 줄어든다고들 하지만 송혜 선생님은 짧게라도 깊은 잠을 취하려 애쓰셨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노인의 수면 부족은 기억력 저하와 면역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송혜 선생님이 또렷한 정신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바로 이 수면 관리 습관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괜히 병원 가서 큰 병 듣기 싫다 하시며 검진을 피하곤 합니다. 하지만 송혜 선생님은 늘 미리미리 점검하셨습니다. 실제로 노년기에 큰 질환을 겪으신 이후에는 재활치료를 꾸준히 받으시면서도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이런 예방적 관리가 결국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다시 무대에 설 수 있게 한 원동력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점은 재활의 끈기입니다. 나이가 들어 병을 겪으면 대부분 회복 속도가 더디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송혜 선생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동작부터 시작해 꾸준히 몸을 움직이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재활을 이어갔습니다. 그 덕분에 다시 마이크를 들고 무대에 서는 기적 같은 순간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꾸준한 자기관리는 단순히 병을 고치는 차원을 넘어 삶의 리듬을 다시 세우는 일이기도 합니다. 몸이 약해졌을 때 마음까지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작은 습관부터 다시 쌓아 올리면 몸은 점점 회복하고 마음도 다시 힘을 얻게 됩니다. 송혜 선생님은 바로 그 과정을 온몸으로 보여주셨던 분입니다. 여기에 더해 그는 늘 절제를 잊지 않았습니다. 방송이 즐겁고 사람 만나는 일이 기쁘다 해도 몸이 피곤하면 과감히 쉬었습니다. 주변에서 조금 더 하셔도 되지 않냐라고 말릴 때도 있었지만 그는 스스로 한계를 알고 적절히 조율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해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무리입니다. 하고 싶은 마음은 앞서지만 몸은 이미 지쳐있는 상황. 그때 멈추는 용기가 건강을 지키는 열쇠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작은 습관의 축적입니다. 송혜 선생님은 특별한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헬스장에 다니거나 거창한 체력 단련을 하지 않았죠. 대신 생활 속에서 몸을 쓰는 작은 습관을 지켜냈습니다. 직접 옷을 챙기고 주변을 정리하고 가벼운 산책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이런 작은 동작들이 결국 근육과 관절을 살리고 몸 전체의 활력을 유지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몸이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그냥 의자에만 앉아 계시지는 않나요? 물론 아프고 힘들 땐 쉬어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앉아만 있으면 근육은 더 빨리 약해지고 관절은 더 굳어집니다. 하루에 몇 번이라도 의자에서 일어나 집안을 천천히 걸어보세요. 텔레비전을 보면서 가볍게 스트레칭을 해도 좋습니다. 이런 사소한 움직임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나는 이미 늦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송혜 선생님은 90이 넘어도 여전히 자신을 관리하고
회복하고 다시 무대에 설 준비를 하셨습니다.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시작하는 순간이 바로 가장 빠른 때입니다. 꾸준한 자기관리의 핵심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오늘은 10분 걷고 내일은 5분만 걸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날은 검진을 미루고 싶고 어떤 날은 피곤해서 일찍 눕기도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 반복하는 것, 포기하지 않고 이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장수와 건강의 비밀입니다. 송혜 선생님의 삶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건강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관리와 절제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는 자신을 잘 관리했기에 국민 앞에서 언제나 당당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관리 하나를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 정기 검진을 예약하거나 오늘 밤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조금 더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 내일 아침에는 창문을 열고 깊은 숨을 들이마시는 것, 이런 작은 관리들이 여러분의 내일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국민 MC 송혜 선생님의 삶을 통해 오래도록 건강을 지켜낼 수 있는 비결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화려한 보약도 특별한 건강식품도 아니었습니다. 매일 꾸준히 걸으며 몸을 움직이는 습관, 소박하게 먹는 소식, 일정한 생활 리듬을 지키는 규칙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늘 웃음을 잃지 않고 사람들과 어울리며 삶의 보람을 놓지 않았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95세라는 나이가 결코 짧지 않습니다. 그 나이까지 국민 앞에서 웃음을 주고 또렷한 목소리로 무대를 지킨다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니지요. 작은 습관 하나, 긍정적인 마음 하나가 모여 평생의 건강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거창한 걸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 한 숟가락 덜 먹는 것, 내일 아침에 집 앞을 10분만 걸어보는 것, 오랜만에 지인에게 전화 한 통 걸어 안부를 묻는 것. 그 작은 실천이 쌓이면 분명 여러분의 삶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송혜 선생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듯 합니다. 나이 탓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걸 꾸준히 해나가세요. 웃고 걸으며 사람들과 어울리면 그게 바로 보약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장 먼저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습관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테니까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또 다른 힘이 되어 저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송혜 선생님처럼 오래도록 건강하고 또렷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